예, 반갑습니다. 이갑식입니다. 오늘은 그 공개 특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공개 특강 중에 이제 3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은 기본 유형, 여러분이 아마 신규생 들을 거니까 이제 기본 유형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로 2교시로 진행이 될 텐데 두 번째 시간은 공지해 드린 대로 합격생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쌤이 얘기해 드린 것은 여러분이 늘 그냥 뭐 그러려니 하죠. 뭐 강사가 하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합격하신 학생이 그 하는 얘기는 그래도 작년 이맘때 3월에 시작한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로드맵은 되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쭉 갔더니만 합격을 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의 참고, 그죠? 그 모델로 삼을 수 있으니까 2교시까지 잘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소개입니다. 제 의무라서 뭐 정보 공개 드린 건데 뭐 늘 공개된 거라서 이미 참고로 봐두시고, 저는 고대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워낙 이제 오래전 얘기라서 무엇을 전공했다라는 얘기가 되게 좀 쑥스럽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김행 편입에서 그 연고대 지금 현재 편입에서 그 논술 담당하고 있는 그 학교가, 논술 출제한 학교가 연고대밖에 없죠. 그래서 연고대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찰대에서 지금 언어논리 쪽으로 해서 편입을 하고 있죠. 편입을 경찰대가 2번 진행하고, 그럼 원래가 3번째인데 경찰대 편입 생각하시는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25명 뽑기 때문에 적지 않죠. 그래서 현재 그 연대고대 편입 논술, 그리고 경찰대는 1차 필기가 이제 영어하고 언어논리 2과목이거든요. 그중 언어논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3과목을 3개 학교를 지금 김명에 담당하고 있다. 그 정도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 3월이니까 우리가 3월 달 되면은 일단은 그 기본편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맨 처음 공부하실 때 하는 공부입니다. 이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쟁점 심화편은 주제편입니다. 3월 시간표에 보면은 요 주제편 강의도 실려 있는데 신규생하고는 해당 사항이었고 기존 수강생 대상이다. 여러분이 기본 이론 듣고 나서 공부하는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기출, 연대 기출이에요. 그 기출, 그러니까 우리가 빅3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형 기본, 고대 기출, 연대 기출. 모든 공부가 2달씩이니까 이게 6개월짜리라고 보시면 되죠. 3월부터 하시면 8월 말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인데 요 실전 연습이 붙어있는 요 글자가 있어요. 실전 붙어있는 요 수업들이 수업 중에 시험을 보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논술 해본 학생은 왜 수업 때 뭐 시험도 봤을 건데 편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업 시간은 제가 강의만 합니다. 3시간이니까 일단 3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인데 거기서 한두 시간 쓰기 해버리면, 쓰기도 물론 공부긴 하죠. 근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 나중에 실전 붙어 있는 그 수업 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쓰기는 과제로 줄 텐데 과제를 할 때 시간 재지 마세요. 지금은 시간을 재면 안 되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 쓰는 것은 뭐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은 큰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 시간 연습은 여기 실전부터 요 수업 때 곧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직전 파이널은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한 3주가 나와요. 그때 연대 고대 각각 한 1, 2주씩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문 특강입니다. 본인 부족분을 좀 더 심화시킨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시간표를 보시면 브릿지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수업이 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규 수업만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브릿지 수업과 결합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시간표 그래서 같은 기본 유형편이 기본 유형편이라는 수업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 1+1 개념으로 기본 유형 플러스 브릿지 특강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 브릿지 특강에 붙는 수업이 여기 특강이라고 하는 요 수업입니다. 특정 부분을 그 부분만 2달 동안 그건 2시간짜리예요. 그리고 아마 그 할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엄청 크게 했는 걸 알고, 여러분 아마 뒤에 시간표 뒤에 보시면은 그저 수강료가 붙어 있을 텐데 계산해 보면은 아마 엄청 할인되어 있을 겁니다. 학생들한테 그냥 무료로만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할인을 시켜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시키자, 뭐 이런 의도로 학원하고 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특강은 무조건 듣는 게 좋아요. 일단은 브릿지 특강은. 왜냐, 이거 한 번밖에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3, 4월만 하나씩 개설합니다. 순서대로. 자, 독해력 강화 특강이 3, 4월, 논리력 강화가 5, 6월.
도표 분석이 7, 8월, 그러니까 연대 수시 엄선 특강이 9, 10월, 9월 달에 연대 수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대 수시 제시문이 시험에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다 활용할 겁니다. 자, 일단 수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수업이 일단 이해가 돼야 되니까 강의가 있고 3시간 그대로 간다 그랬죠. 그 다음 쓰기는 이제 과제로 나간다. 수업 중에 아직은 쓰기를 하지 않는다. 첨삭은 이제 1대1로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고등부하고 자꾸 비교가 되실 텐데, 고등부는 그 수업 중에 학생이 오면은 강의와 쓰기와 첨삭을 다 진행합니다. 저도 지금 고등부 단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2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김에 쓰기도 해야 되고 첨삭도 해야 되고 또 수능이 바쁘죠, 학생들이. 근데 대학생은 굳이 안 그래도 되니까 제가 한 명씩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한 시간 한 15분 정도 합니다. 약속은 이제 제가 학생과 약속 협의하겠죠. 정해놓고 너 무조건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협의하면 되고, 대면 첨삭이 원칙이긴 한데 구글 미트로 비대면 첨삭도 가능합니다. 수업은 무조건 이런 대면 참석하시고 밴드로도 생방으로도 진행합니다. 근데 그거는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학원 나오기 뭐 힘든 상황이거나 뭐 학교 수업하고 갑자기 학교 수업이 늦게 맞춰 이동이 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수업 직전에 학교 수업 마치거나 하면은 학원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밴드를 활용하시고, 원칙은 학원 나와서 수업을 들으시라. 근데 첨삭은 이제 15분이니까 왕복대가 한 3시간 걸립니다. 근데 15분 첨삭 조금 비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럴 때는 첨삭은 여러분이 비대면 화상 첨삭 가능하니까 본인이 그냥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구글 미트로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 그 줌을 쓰다가 줌이 유료로 바뀌어갖고 제가 버렸어요. 구글 미트가 훨씬 대중성이 좀 있어요. 뭐 프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접속하면 되는 거니까. 원고지에 답안을 써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똑같이 손글씨 써야 돼요. 원고지는 반드시 손으로 씁니다. 타이핑 치면 안 돼요. 타이핑은 그리 안 늘어요. 딜리트가 쉽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하지만 연필로 한번 써보시면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무지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쓸 때 신경을 바짝 써요. 그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원고지에다 손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화면에다가 업로드 해놓고 띄웁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제가 전자펜이 있으니까 원고지 필기를 막 하겠죠. 하면 여러분하고 화면 공유를 해놓으면은 그 화면 공유된 화면이 그대로 보이죠. 무슨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대면과 같겠죠. 대면은 학생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이고, 그 비대면 화상 첨삭은 좀 멀리 앉아 있다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원고지를 직접 보면서 제가 필기하면서 첨삭하는 그 방법은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활용해도 됩니다. 그 본인 자유니까 저한테 얘기만 해주시면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제가 접속을 해야 돼. 제가 접속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서 과제를 이것저것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책을 이 책을 읽는 게 좋은 건가? 그럼 읽어야 된다. 어떤 것을 읽을 것인가 듣는 묻는데 제가 다 지정을 해 줄 테니까 제가 시키는 것만 일단 따라오세요. 그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처리도 제가 성적표가 나가면, 아직은 성적표를 제가 안 만들고 있는데 이게 통계가 좀 필요하니까 아직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논술을 공부하지 않죠. 자, 그 혹시 인터넷으로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인강수강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현장에 오시면 인강수강생이 되겠죠. 인강수강생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었죠. 인강수강생은 첨삭도 인강을 합니다. 인강 학생들은 그렇게 아시고, 차이점은 현장은 제가 직접 하지만 인강도 물론 제가 직접 합니다. 근데 그 서면 첨삭이라는 거 그게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일주일의 공부량인데 가끔은 그 편입 영어랑 병행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 좀 있어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 해봤자 일주일에 10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수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요구하는 공부량은 주당 10시간 정도입니다. 주당 10시간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많지 않죠? 나머지 10시간이라는 공부는 수험생이 하루 정도 공부량일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7일 중에 하루 정도 공부량이 여러분이 제가 요구하는 편입 논술 공부량이다.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여러분이 할 거 많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뭐 공인 영어도 공부하시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중간 기말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편입 영어 하신 분들은 하시고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편 공부 커리 그 목차입니다.
크게 우리가 이론편이라고 하는 건데, 요 이론편은 크게 봐서 요게 여러분 공부의 전부예요. 시험장 갈 때까지 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론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그 기출 분석편은 기출 문제 갖고 이거 공부하시는 거겠죠. 또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각각. 또 쟁점편 배워도 그거는 주제편으로 들어가겠지만, 주제편으로 들어갔지만 문제 정작 푸는 방식은 이겁니다. 주제라는 것은 이제 다뤄야 될 콘텐츠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지만 방법은 다 이런 방법이. 그래서 우리 3, 4월 공부는 이거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영역마다 2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중요도가 다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고 그래요. 2024 기준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논술평가형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2개씩 나오고 있죠. 연대, 고대, 인문사회 각각 2개씩. 그러면 총 문항 개수가 8개를 다루겠죠. 우리가 8개 문제 중에 2024 논술평가형이 무려 4개입니다. 고대 2번 문제, 인문사회 각각 모두 평가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연대 사회계열 1번, 2번 모두 평가형이 나왔거든요. 총 4개 나왔는데 중요하죠. 요 도표 분석형은 이제 사회계열에서만 반드시 나옵니다. 연대 사회논술, 그리고 고대 사회논술. 그 다음에 그 요약 단순형 요거는 이제 고대 1번 문제입니다. 연대 나오잖아요. 고대 1번 인문사회 공이 공통. 그 다음에 비교 분석형은 그거는 연대 인문 1, 2번 다 나왔던 문제. 이런 식인데 결국은 우리는 다 공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선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물을 조금 넓게 펼칩니다. 이게 우리가 3, 4월에 공부할 주요 목차들이다. 이거는 이제 쟁점심화편, 우리가 오늘 3월 강의 공개 특강이다 보니까 쟁점심화편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주제편입니다. 뭐 내용 많겠죠.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개인과 사회, 대중사회, 현대사회 원리, 현대사회 위기 이런 등등.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 다시 또 세분화 되겠죠. 주제들이. 요 주제들 갖고 2달. 근데 쟁점편 이런 수업들은 과거에는 되게 아주 강조해서 제가 한때는 이 주제편 갖고 넉 달도 진행했습니다. 넉 달도 부족하겠죠. 주제편이니까. 그죠? 1년 내도록 해도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죠. 주제니까. 근데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주제를 암기해서 시험에 문제 푸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라는 정도의 포인트만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브릿지 특강이라는 건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 전문 특강들, 이건 2시간짜리로 진행이 돼요. 가장 큰 특징은 할인폭이 있다. 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인강은 좀 다릅니다. 인강 수강생들은 그 제도적인 부분이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인강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할인 등등에 대해서는 각 그 담당 그 부서에 이제 안내를 받으셔야 되고, 자, 독해력 강화 특강 3, 4월, 논리력 강화 5, 6월, 도표 분석 잘못됐죠. 7, 8월입니다. 오타가 생겼네요. 도표 분석 7, 8월. 이거 뭔가 오타가 생겼죠. 도표 분석 강화가 7, 8월.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이 9, 10월입니다. 어제 몇 번 봤는데 새벽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3, 4, 5, 6, 7, 8, 9, 10까지 진행이 돼요. 화면을 빨리 넘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첨삭 진행 방식입니다. 첨삭 이렇게 진행이 돼요. 빨리 넘어갔나요? 첨삭이 뭔지는 아시겠죠? 학생이 원고지를 갖고 오시고, 실제 첨삭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첨삭한 12월 5일 날짜도 적혀 있죠? 6회차, 그죠? 그 학생이 갖고 오면은 제가 이 필기하면서, 자, 비대면 첨삭은 이걸 화면으로 보고 있겠죠? 대면 첨삭은 바로 옆에 앉아서 보겠죠? 요거는 비대면 첨삭 자료 같네요. 왜냐면은 줄이 너무 반듯하죠. 제가 대면 첨삭하는데 자대고 줄 긋기는 않겠죠. 그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대충 쭉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지니까, 그죠? 아마 그런 거 안내해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전체 끝나면은 총평 남겨주고, 이제 성적 적어주고, 성적까지 채점이, 성적은 요거,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성적은 빼고 지금 보여드린 건데, 채점까지. 자, 그 논술은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논술 오해가 좀 많으신데, 논술 객관식이에요. 이렇게 막 썼는데 무슨 객관식이냐. 객관과 주관의 의미가,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객관의 주관의 개념 구분이 아니죠. 자, 객관은 누가 봐도 답이 일정한 거죠. 주관은 사람마다 답이 달라지는 거. 만약 논술이 사람마다 답이 달라진다면
시험으로서 기능이 약화되겠죠. 사람마다 답이 달라지면 채점자는 어떻게 뭘 갖고 채점을 할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논술은 객관식이니까 여러분이 물론 아까 봤겠지만 자기 견해가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자기 견해가 나오는 시험 문제는 당연히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 견해는 이제까지 시험 진행하면서 총 4번밖에 없었습니다. 201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연대가 13년 됐거든요. 여러분이 14년차 이제 시험인데 고대는 2018부터 2024까지니까 고대는 이제 2018에서 2024면 7년 됐죠. 7년 됐고 이러면 8년 차가 되나요? 이 되죠. 그죠? 2024 빼기 18 하면은 그죠? 6이니까 그죠? 7년 됐죠. 여러분 2025학년도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된 그 시험에서 그 자기견해는 총 4번밖에 없습니다. 2012학년도 연대 인문사회, 2017학년도 연대 사회논술 2-1번, 그리고 고대 2020학년도 사회논술 4번밖에 없어갖고 자기 생각은 약간 그 계력 같은 문제예요.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시험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객관식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하고 채점이 가능한 겁니다. 주관화되어 있으면 채점과 첨삭도 굉장히 좀 설득력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첨삭이 진행된다. 실제 수업 내용인데 생생 강의 질려서 자, 이거는 오늘은 뭐 그렇게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그 모든 논술 공부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4가지 목차예요. 효과를 넣었는데 자, 논술 공부의 4대 목차가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사를 그립니다. 이 4가지 특징과 제 책은 다 이 4가지 목차로 구성됩니다. 모든 책이. 그래서 첫 번째는 논제 특징을 공부합니다. 이거는 논제 유형을 확인하는, 아까 봤었죠. 뭐 우리가 비교다, 평가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왜 확인하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답안 구조, 형식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첫 단락에 써야 될 내용과 둘째, 셋째 단락의 내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제시문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시문 봐야 되겠지만 형식적인 흐름은 틀이 짜여진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것은 그걸 공부하는 거죠. 비교할 때 첫 단락 어떻게 쓸 것인가, 둘째, 셋째 어떻게 쓸 것인가, 평가는, 설명은, 그리고 도표 분석은, 그리고 자기견해나 그리고 요약은 등등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다. 분석 방법은 이제 내용입니다. 이거는 논리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때 어떻게 할 것이고, 평가할 때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첫 번째 주장이 나오고 이유 나오고 등등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그다음 감점 사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감점 사례. 왜 그렇죠? 1, 2, 3번은 여러분이 득점 사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딸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고, 4번은 어떻게 하면 점수 잃지 않을 것인가. 그죠? 우리의 목적은 똑같죠. 하지만 점수 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잃지 않을 것인가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 목차로 모든 공부가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답안 구조 잠깐 나왔었죠. 비교 분석형이라는 거. 크게는 우리 비교라는 단어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그죠? 국민이 또 대학생이. 근데 비교라는 단어를 안다는 것과 비교라는 내용을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죠? 엄마, 아빠를 비교해봐. 그리고 한 1000자를 한번 써봐. 원고지 주변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뭐라 쓸 것인가. 그죠? 엄마, 아빠 비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1000자를 채울 것인가. 보통 연대는 1000자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이 틀을 배워야 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논리적 틀로 갑니다. 또 여기서 또 문제 생겼죠. 공통점은 그럼 뭘 쓸 것인가? 엄마, 아빠의 공통점이 뭐지? 뭘 써야 공통점이 되는 것인가? 그죠? 공통주장과 항목을 써요. 그럼 또 공통주장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공통항목은 또 뭘 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차이점. 차이점은 가나다 정리하는 건데, 정리할 때 대꾸를 맞춥니다. 그 비교라는 내용은 그런 대꾸를 맞춰서 차이점을 쓰는 문제를 비교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ABC라는 공통 항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가를 적을 때도 ABC, 나를 적을 때도 ABC, 다를 적을 때도 ABC. 엄마 아빠의 비교는 엄마 아빠의 성격, 그죠? 엄마 아빠의 뭐 학력, 엄마 아빠의 뭐 고향, 뭐 그죠? 엄마 아빠의 취미, 관심 분야, 이렇게 같은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천자라 그랬죠? 여기 2문장 나옵니다. 공통점이. 차이점은 항목이 3개인지 4개인지 달라지는데 항목 개수는 2개에서 4개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 3개라고 한다면은 각각 2문장에 가면은 뭐요?
두 문장씩 쓰면은 이게 6문장에서 3, 6, 18, 18문장. 요거 두 문장 20개 나오죠. 자, 천자 쓰기는 문장 20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연대가 그 논술 문제가 2개 나오는데 이게 천자 두 문제. 글자 분량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보통 한 천자 정도 얘기합니다. 천자에서 1200자 정도인데 최소 천자 정도 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문장 20개 되었는데 결국 문장 20개 싸움이에요. 왜 20개냐 하면 한 문장 50자로 봅니다. 보통. 그래서 그 문장 20개짜리 두 문항을 여러분이 잘 쓰면은 연대에 분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 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고민의 대상이 아니고 틀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틀은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근의 공식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근의 공식을 만들지 않잖아. 수학에서. 그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변별력은 이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채워야 되겠죠. 그건 학생들마다 능력의 차이다. 그죠? 그게 여러분의 점수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자, 논술평가 약간 많다 그랬죠. 논술평가형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분석 방법의 예시인데 첫 번째 주장을 써요. 그 다음에 이유를 쓰고 근거 쓰고 상수를 쓰고 제가 주, 이, 근상 그럽니다. 학생들 1년 동안 암기하는 건데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작년에 8개 중에 4문제였다. 그죠? 고대 연대 사회논술 1번, 2번. 연대 사회논술 1번이 1번은 가에서 나다 평가하시오. 2번은 뭐 라에서 다 평가 이렇게 돼 있었고 둘 다 평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논술 2번 문제 1을 근거로 2, 3, 4 평가하시오. 연대 사회논술 2번 문제 1을 근거로 2, 3, 4 평가하시오. 더구나 지금 고대는 배점이 2번이 80점이에요. 연대는 배점이 1, 2번 같습니다. 50점. 고대는 배점이 2번이 80점이니까 배점만 놓고 보면은 50% 넘어가죠. 그죠? 80점짜리 두 문제였으니까. 그죠? 주장을 씁니다. 답을 쓴다는 뜻이에요. 가에서 나 평가하라. 그럼 가에 따르면 나는 땡땡땡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왜냐하면. 자, 이유를 쓰는데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물론 여러분의 판단이 들어가죠. 판단이지 주관은 아니죠. 그죠? 1 더하기는 3이다. 누군 1 더하기를 오라고 하겠죠? 그럼 1 더하기 1을 오라고 하는 학생은 틀린 거고 1 더하기 3을 하는 학생, 그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둘 다 자기 생각을 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자기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이 말하는 자기 생각은 주관입니다. 논술이 말하는 자기 이런 생각은 주관이 아니에요. 알죠? 다르죠. 그래서 이유를 씁니다. 이유는 대상 제시문, 그는 근거 제시문, 그 다음 상수는 다시 대상 근거해서 5문장 싸움인데 하나 이건 2문장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250자 나오죠? 한번 50자니까 이런 단락이 한 서너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 상술 문장 하나하나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다. 이거는 이제 리라이팅인데 이런 모든 논술 공부는 반드시 다시 쓰기를 꼭 해야 된다. 자, 수능 같은 객관식은 여러분이 문제 풀고 갖다 버리나요? 다시 풀죠. 제가 강남 대성에서 그 담임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담임해보면은 모의고사 보잖아요. 자, 모의고사 보면 오후 5시에 보통 일과 끝납니다. 보통 그 학원이라는 곳이 10시까지 의무 자습을 시키는데 모의고사 보는 날은 학생한테 오늘 집에 가도 좋다, 자유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자, 5시 되면은 집에 가려 뛰어나오는 순서는요. 성적 역순입니다. 꼴등이 가장 먼저 뛰어나가고 1등은 밤 10시까지 남아서 문제 풀어봐요. 꼴등한 학생은 10개를 틀렸는데 그냥 집에 가고 1등한 학생은 다 맞았는데 다 풀어봅니다. 그 차이가 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 풀고 문제 덮어버리면 그 학생은 꼴등 학생이에요. 1번부터 다시 다 풀어보죠. 왜? 맞췄든 틀렸든 그때는 맞췄겠죠. 다음에 또 맞출 수 있는가, 그죠? 틀렸다고 해서 왜 틀렸는지 확인해야 되죠. 맞춘 것도 이거 다양합니다. 찍었는데 맞은 학생과 어정쩡하게 맞은 학생, 정확히 알고 맞은 학생 등등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점검을 꼭 해야 되죠. 논술도 마찬가지. 자, 논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랑 똑같습니다. 다시 쓰기를 꼭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첫 번째 썼던 그 초안과 자, 다시 쓰기는 수업을 듣고 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내가 이제 한번 써보는 건데 정확하게 써면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초안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점검하라는 뜻이죠.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빈칸을 많이 만들어요. 제가 만든 답안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두고 너가 빈칸을 한번 채워봐. 이런 식인데 그리고 예시답안 활용도 하고 본인도 직접 활용해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수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이번에 2024건만 제가 보여드린다면 보세요. 아까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바로 기억을 하세요. 논술을 바로바로 공부를 하세요. 그냥 오늘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수업을 1시간 반 들어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 가를 바탕으로 나다 평가. 아까 봤잖아요. 논증 평가형. 첫 단락에 가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가에서 나 평가, 세 번째 가에서 다 평가를 해요. 천자 쓰기니까 첫 번 300자, 뒤에 350, 350 문장 20개 만들어지죠.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 속에 들어가서는 주장, 이유, 근거, 상수, 순으로 간다. 그죠? 이건 좀 다르죠? 라를 평가하고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를 평가하죠. 이게 도표입니다. 라가. 그래서 사회논술 도표가 반드시 나오는데 문제는 평가 같은 문제죠. 풀이 방법 동일합니다. 뭔가 좀 다르죠? 왜? 개수 다르죠? 가에서 나다죠? 이거는 뭐야? 라에서 다죠. 어떤 느낌이에요? 분량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문제가 바로 느껴지지 않나요? 예, 그래서 2번 문제는 아주 느낌이 싸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짜 보면은 뭔가 등골이 싸늘하다. 뭐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뭔가 등골이 싸늘한 같은 평가로 보이지만 다릅니다. 분량의 문제가 있어요. 분량. 제시문 개수가 많은 게 여러분이 문제가 어려워요. 적은 게 어려워요. 장단점이 있죠. 개수가 많으면은 그 중에 내가 모르는 제시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어려울 수 있죠. 제시문 개수가 적으면 분석할 게 적으니까 일단 그거는 유리한 점이죠. 하지만 다만 분량이라는 복병이 있어요. 개수가 적어버리면 분량 채우는 게 참 곤욕입니다, 이게. 개수가 많아버리면 조금씩만 이렇게 언급을 해도 천재 금방 차겠죠. 문장 20개, 그죠? 그래서 요 2번 문제는 그게 가장 아주 곤란한. 이게 족보가 있는 문제입니다. 1대1 천자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1대1, 1대1. 1대1이죠? 라에서 다 1대1 하나, 그죠? 근거도 하나, 대상도 하나. 위에 건 1대1이라 그럽니다. 1대1 천자형 답안, 해법이 있어요.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형식이. 그래서 공부해본 학생은 뭐 풀 수 있긴 한데, 자, 2024 연대 인문, 이제 문제 1번 보세요. 뭐라고 됐죠? 차이를 서술하죠. 2번, 이거 또 앞으로 가냐. 그죠? 요거는 이제 평가 방금 봤던 거고, 순서가, 그죠? 차이를 서술하죠. 그 다음 여기서 비교 분석하죠. 자, 1, 2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둘 다 비교 문제입니다. 차이를 서술로 됐죠? 이거는 그냥 비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질은 뭐다? 비교 분석형의 본질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도 비교, 2번도 비교입니다. 연대 인문은 1, 2번 모두 비교했다. 사실은 원래는 여기 2024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논술도 1번은 비교입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비교가 나왔었는데 요번에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이번에 특징이었다. 자, 고대 볼까요? 고대는 인문사회가 특징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1번이 요약이죠. 똑같죠. 400점 요약. 배점이 적어요. 대신에 20점. 자, 2번은 평가라고 했죠. 이것도 평가죠. 근데 구조가 동일하죠. 1대3. 1을 근거로 2, 3, 4. 밑에도 1을 근거로 2, 3, 4. 그죠? 자, 연대 고대의 차이점은 뭘까?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연대 고대의 차이점은 영어 지문입니다. 얘들은 영어 지문이 없어요. 근데 연대는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한 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기 그 연대 여기서 요거는 자 인문에서 여러분이 영어 제시문이 하나 있어요. 가나 다라 마 중에 인문에서 영어 제시문 뭘까? 1번은 자 문제 보시면 감이 올 수 있는데 가나다 비교입니다. 2번은 다라 비교, 다마 비교예요. 여기는 가나다, 여기는 다라, 다마. 뭐 공통이 안 들어가 있죠? 다죠, 다. 그죠? 다는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다라, 다마, 비교 3번 나옵니다. 지금 3번 나오는데, 다가 3번 다 들어가 있죠. 제시문 다가 영어 지문입니다. 난이도를 확 올려놨죠? 영어 지문 독해 안 되면 이건 1, 2번 손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비교 이렇게, 연대 인문은 비교가 둘 다 나오거든요. 이 비교 둘 다 나올 때 항상 공통된 제시문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영어 지문이다. 연대는 인문은 그렇게 냅니다. 사회는 뭐 조금 다르겠죠. 사회는 요 제시문 가가 영어 지문이었습니다. 가가 가였나? 가였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다.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적중시켰다는 건데, 이거는 뭐 홍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된다를 보여주는 그건 실적입니다. 실적은 이제 일정 학생들한테 보고죠. 이거는 제가 정보를 공개해 드려야 되니까. 1차 합격이 60명, 2차가 최종 합격이 27명. 물론 제 단독 수강생입니다. 고대가 되게 적어 보이는 이유가 고대는 모집 정원이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요 1차 합격에 고대는 1차 합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참 일반 편입은
1차 합격 고대 학사 편입만 1차 합격을 발표하고 일반 편입은 그 일괄 전형입니다. 유일하게 편입은 다 단계별인데 고대 일반 편입만 일괄 전형을 해서 한꺼번에 나중에 합격생을 발표해요. 그렇게 됐고 최종 합격은 연대가 22명, 고대가 5명. 이번에 연대 경영, 고대 경영 이관학 학생 2명 있었고 연대 경영만 8명 뭐 이런 식인데 이 숫자는 단독 그 강사로는 굉장히 큰 숫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각해 보시면 한 고등학교에서 연대 뭐 30명이 가나요? 그죠? 어림도 없죠? 몇 명 못 가죠? 여러분이 이 숫자 느낌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모집 정원이 뭐 그죠? 100명 좀 넘을 텐데 강사 1명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가 가장 실적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1차 합격 정도는 거의 수강생의 이제 11월 기준으로 수강생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1차가 붙은 거예요. 전체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론 한 학생이 강의를 4개 들을 수는 있죠. 연대고대 둘 다 들으니까. 그럼 2명으로 치면 안 되죠. 그죠? 사람 한 명이 둘 다 들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수강생 숫자는 많아 보이는데 학생 한 명을 이제 한 명씩으로 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한 50%좀 돼요. 11월, 12월에 각각 한 제가 120명 신촌 강남 포함해서 좀 넘었긴 넘었습니다만 그래서 수강생 약 50%가 1차 합격 그리고 1차 합격이 약 절반이 2차 이런 공식인데 저는 한 30명 좀 생각했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대충 그런 수치가 맞아 떨어지고 있죠. 요거는 실제 구체적인 과별로 이제 1차 합격생 일종의 다 정보 공개입니다.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공개해 드린 거고 이거는 최종 합격생은 이제 이름인데 뭐 당연히 풀네임은 제가 공개 못 해드리고 성씨까지만 고대가 좀 적었죠. 고대가 좀 적었는데 일단 모집 정원이 적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합격생 실제 합격생 문자입니다. 최종 합격생 1차까지는 제가 이걸 다 적어드리면 너무 많아서 그냥 27장 그죠? 9개 3줄이죠. 요거는 적중 사례인데 적중 사례 잠깐 간단히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23 것까지 동일한 제시문입니다. 완전 똑같은 제시문이에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제시문이 우리 책에 실려 있었던 것이고 왼쪽에 있는 요것이 제시문 다 이제 영어로 나왔던 것인데 뭐 잘 안 보실 땐 책에 나오죠. 우리 프린트물에 5쪽입니다. 그 아래 위를 한번 보세요. 아래 위를 보시면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위에 게 실제 기출 제시문이고 밑에 게 우리 책에 실려 있었던 똑같죠. 지금 글쓰기와 글 읽기는 자연스러운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에서는 여가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위에 영어 제시문 똑같이 되어 있죠. 그죠? 동일한 제시문. 그죠? 그거는 더 있습니다. 근데 분량상 제가 다 보여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냥 일부를 보여드린 건데, 요 제시문을 제가 어떻게 찾아서 적중시켰을까? 신인가? 그건 아니고, 요거는 실제 이제 연대 논술 강의한 강사라면 중요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2020학년도 연대 수시 모의 논술 문제거든요. 2020 연대 수시 모의 논술 문제가 왜 특히 중요하냐면은 자, 연대가 2020부터 시작해서 모의 논술을 발표함으로써 시험 문제 확 바뀝니다. 항상 그 분기점이 되는 그 모의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연대 스스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발표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2020 연대 수시 모의 논술 문제. 이 제시문 제가 그래서 보통 한 문제 한 번만 씻습니다. 2번 실은 경우가 없는데 이 문제만 3번 실려 있어요. 작년 2023 교재 156쪽 231쪽 그리고 도표에서 실려 있었는데 이게 작년 연대 인문에 적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 연대 인문은 제 수강생이 휩쓸어야 정상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막 자랑하죠. 학생한테 야, 내 말이야 자식아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너 잘 썼지 하니까 언제요? 뭐 처음 보는 건데요. 어디서? 근데 이해는 됩니다. 이러면 지금 3월 달에 이 수업을 듣고 12월 달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죠? 당연히 안 나죠. 학생이 뭘 잘못한 거예요? 복습을 안 한 겁니다. 논술을 왜 자꾸 특별하게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국영수는 끊임없이 복습하면서 사탐 문제 여러분이 수능 전날도 복습하지 않나? 근데 논술을 한번 듣고 나면 책을 덮어버려요. 자, 이 책은 여러분이 12월 달 말까지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까지 모든 논술 공부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했으면 대박이 났죠. 물론 일부 학생은 이제 쌤 똑같은 제시문이 나와서 너무 쉬웠습니다. 이게 또 아까 그랬죠. 제시문 다예요, 다. 1번 가나다, 2번 다라마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도 들어가 있고 2번 들어가 있는 그 제시문 다. 인문에 늘 그 제시문 다가 영어다 그랬죠. 그 법칙은 변치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랬을까. 요 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2024 올릴 건데 원래 2024 하프 파이널은 여기 제가 10월 달 마지막 강좌입니다. 이 하프 파이널 수업인데 요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제가 왼쪽 오른쪽 수사학입니다.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학이 영어 단어로 뭔지도 모를 수 있죠. 우리가 잘 안 쓴다 안 하니까. 그죠? 그 표현된 거 보면은 이제 수사학이라는 주제가 무엇이든 그에 유리한 설득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게 쭉 나오죠. 그 세 가지. 그죠? 이게 띄엄띄엄 발제자가 편집이 되고 그런데 같은 겁니다. 그죠? 세 가지. 그죠? 품성, 그죠? 퍼스널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 그죠? 감정. 세 번째가 논증, 그죠? 논증과 논증 임직한 거. 그래서 요번에도 똑같은, 이것도 어떻게 찾았을까? 이것도 2009학년도 연대 수시 논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수시에서 나왔던 제시문을 자꾸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대 수시 엄선 특강이라는 게 9, 10월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이제 독해력 강한데 이런 추가적인 이제 공부들이에요. 실제 논술에 직접 연관된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일단 넘어가시고 자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키워드 분석 5원칙 공식들입니다. 나중에 수업할 때 할 거니까 지금은 모르시는데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독해력 기르기 위한 작업이에요. 자 프로그램 1이 첫 번째는 신문사설 요약하기. 이번에 그 고대에서 연대구나. 연대에 나왔던 것이 공적연금 등등 나오는 이런 게 사설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뒤에 그 여러분이 합격 수기 뒤에 실려 있거든요. 합격 수기를 제가 이런 거 실어놨는데 거기 교육학과 붙은 학생이 그 52쪽에 보시면 이 학생 뭐 노베스다 하면서 자 그 53쪽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저의 이번 연세대 합격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이 사설 요약입니다. 공적연금 고갈에 관련된 기사를 9, 10월에 정말 많이 요약했는데 실제 연대 시험이 그대로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고 시험장에서 그저 등등 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학생들이 저기 합격 수기는 제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냈는데 자, 그 용도도 있지만 사실 사설 용도는 그 용도는 아니었고 여러분 논리력 키우기. 사설은 논리력과 표현력.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 가수는 자꾸 들어봐야 돼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좋은 글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 좋은 글이라는 것은 그 소설 같은 글은 아니에요. 논술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가장 맞는 글은 논술이죠. 그게 뭐야? 사설이에요. 사설의 줄임말, 사설은 뭐 신문사의 논설. 신문사 논설이 사설이니까. 그래서 그 사설을 하루에 한 개씩, 매일 한 개 이상씩 제가 읽고 정리하기를 과제로 냅니다. 뭐 벌써 부담이 되나요? 자, 사설은 읽기 쉬워요. 왜? 초등학생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문은 이게 19금이 아니죠. 그죠? 뭐 5금도 아니고 3금도 아니에요. 전 국민 다 읽어요. 그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래서 누가 읽어도 이해되게끔 씁니다. 그런 게 어렵죠? 누가 읽어도 이해되기 쉽게 써야 되는데 내용은 초딩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잘 쓴 글들이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자, 그 다음에 한 강좌다 한 독서. 한 강좌가 2달입니다. 8주죠. 8주마다 제가 책 한 권 읽고 정리하기 시키는데, 여러분, 독서라는 것은, 읽기만 하는 건 독서가 아니에요. 읽기는 감상입니다. 독서라는 글 속에, 개념 속에는 정리가 포함이 돼요. 여러분, 자꾸 눈으로 본 걸 독서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루에도 10권도 읽죠. 쭉쭉 가면 되니까 만화 보듯이. 그게 아니라 정리합니다. 그래서 2달도 빡빡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뭐 이성의 기능, 철학과 국토 청소부 등등 하는데 따라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브릿지 강좌과, 그죠? 전문 특강들, 3, 4, 5, 6, 7, 8, 9, 10에서, 브릿지 특강이 독해력도 있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논술은 독해다. 그랬죠? 주어진 제시문을 독해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보통 요걸 제가 제일 앞에 설명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익숙할 것 같아서 그냥 뒤에 가볍게 하기만 넘어갑니다. 다 6대4 구조죠. 논술이 60%, 서류가 40%. 자, 서류 대비할 때 어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안 오신 분도 계셨으니까 여러분 지금에서는
자, 동일결은 괜찮습니다. 비동일결은 주의하시고, 비동일결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전공에 대한 수업을 꼭 들어두세요. 학교 수업을. 알았죠? 그게 자소서에 묻습니다. 너 지원학과를 위한 준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뭐 졸라 열심히 했다 이건 안 된다고 증명을 하라고. 증명을 뭘 할 것인가. 딴 거 없어요. 성적 증명서가 증명의 유일한 그 자료입니다. 제가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 공부 열심히 했다. 물론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그 학교 정규 수업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계열은 그게 문제가 없죠. 동일계열은 자기가 어차피 수업하는 게 자기 동일계열 수업이니까. 그죠? 근데 비동일계열은 지원 전공에 대한 수업을 꼭 수강해두라. 양은 많아도 좋습니다. 근데 뭐 최소한 4과목 정도 얘기해요. 우리가 4학기 수업하고, 그죠? 4학기 수업하고, 내 학기 수업이 그 편입에 대한 지원 자격이니까 한 학기 한 과목씩 들으면은 최소 4과목 정도. 그러면 또 그게 없다면은 휴학을 해버렸거나 졸업했다, 그죠? 없다면은 뭐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떨어진 건 아닌데 거기서 감점이 생기겠죠. 자기가 불리해질 수 있다. 물론 불리하더라도 학교 한 케이스 있습니다. 뭐 순수 문과학생이 작년에 또 연대 간호학과 붙기도 했거든요. 교대학생인데 그 교대학생이 간호학 수업을 공부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 학생은 아마 모르긴 해도 서류는 점수가 좀 낮았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논술을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니까, 그죠? 합격 실적까지 이건 이제 아까 제 수업의 특징, 그죠? 이건 1년 컬입니다. 빨리 아까 잠깐 나왔었던 거죠. 기본 유형 쟁점 심화,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고득점 실전 심화, 도표 분석, 연대 수시, 하프 실전, 뭐 되게 많죠. 연대를 위한 공부라고 보세요. 자, 이게 한 달에 하면 많죠. 이거 1년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과목, 2달에 한 과목씩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필수는 뭐다? 기본 유형, 그리고 고대, 연대, 기출, 빅3. 그 다음에 브릿지 특강해서, 그죠? 그죠? 그 도표 분석, 고등 실전, 수시 음선, 그죠? 논리 논증까지, 그죠? 요거는 그 학교서인데, 지금은 당장 뭐 학교서까지 오늘은 3월이니까 한번 봐두시고 그냥, 요런 질문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준비하실 거, 그죠?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이를 위한 학업적 노력이 됐죠? 보세요. 이를 위한 학업적, 이가 뭐요? 지원한 동기니까 지원 전공에 대한 학업 노력을 말해요. 그냥 공부 잘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전공 관련된 공부 얼마나 했냐, 이거 묻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결국 학교 수업 들었다라는 것밖에, 그죠? 그걸로 증명합니다. 자, 이건 기타 활동들인데, 요 기타 활동도 이제 전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연대가 예시를 든 겁니다. 이걸로 그대로 가면 되죠. 리더십은 여러분 짝 먹은 거, 그죠? 리더로서의 경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연구 활동은 아마 1, 2학년이니까 무슨 그 교수님 연구소 가서 하는 경험은 거의 없을 테고, 보통 뭐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취미. 다 학업 이해죠. 학업 이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아닌 활동을 말합니다. 뭐 조별 활동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뭐 경제 활동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표 알바 활동, 아르바이트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여러분 돈 주니까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기본 테크니까 여기서 의미가 없죠, 사실은. 돈 안 주면 안 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교 편입하고, 이거는 별거 없어요. 이거는 미래니까. 미래는 그냥 창작이니까. 기타 활동이고. 자, 고대도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고대가 좀 간소해졌죠. 원래는 항목이 천자 5개, 5천자였는데, 장에 2개 빠져갖고 3천자로 바뀌었어요. 3개로. 모집 단위 지원 동기 및 졸업 후 진로계. 지원 동기는 같죠. 학업 이후 대학 시절 중요한 활동과 그 결과 기술하고 그 경험이 지원 전공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활동이 뭐 많으면 좋은데 무조건 많다고 뭐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하면 최소 하나라도 있으면 돼.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가 없으면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거짓이 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작년 2023학년도 연대 고대 경영학과 2관왕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활동이 제로였습니다. 활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2관왕 했습니다. 알았죠? 논술을 잘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모든 게 내가 다 탁월할 수 없어요. 본인이 약점이 있더라도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고.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최대한 보완을 하자. 알았죠? 보완을 하고, 보완할 수 없는 약점이라면 그냥 어쩔 수 없다. 그죠? 그 약점이라고 본인이 인지만 하고 있고, 단지 다른 데서 더 많이 하면 된다. 그죠? 그런 케이스는 많다. 이관왕 했던 학생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봉사활동, 특별활동, 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썼느냐?
쓸 게 없으니까 뭐 혼자 이렇게 어떻게 공부했다 그것만 열심히 썼다. 사실은 그거는 뭐 그죠? 점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논술을 잘 썼기 때문에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고, 14년이죠. 12년부터 2024학년이니까 13년 됐죠. 그래서 장애도 그렇고 뭐 재량도 비슷합니다만, 그 합격 실적이 일단 중요하죠. 전체 그 연대 그 기명 편입 기준으로 연대 고대 합격생의 이 정도면 절반 넘어갑니다. 60% 넘어갈 겁니다. 전체 숫자에서 한 40명 조금 뭐 넘었다고 하니까, 그죠? 제가 입실명이었으니까 일단 믿고 따라오시면은